여러분, 기업 적자가 최악이다. 지금 IMF 때보다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돈 버는 거 말입니다. 이거 툭 떨어졌어요. 반면에 주식시장은 폭등, 여기다가 부동산 시장은 광풍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괴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주식시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아니 괴리가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럴까요? 지금 GDP 대비 시총이 얼마예요? 125% 가까이 되잖아요. GDP 대비 시총이. 그만큼 우리가 국내에서 총 생산하는 것보다가 시가총액이 더 높다는 거예요. GDP는 1918조 정도 됩니다. 1918조.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적어도 2000조, 2100조 이렇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125%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지표가. 이 보시면 한국 CXO 연구소에서 발표한 지표입니다. 그 지표를 보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으로 보시면 자세히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전체 흐름만 보시자고요. 지금 여기 빨간 게 있는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여기가 IMF 때입니다. IMF 때. IMF 때 상장사 1000대 기업 중에 영업 적자를 본 곳이 187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1000대 기업 상장사 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은 195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IMF 때가 187곳인데 작년이 195곳이면 지금 작년에 경기가 더 나쁘다는 거잖아요. 1000개 상장사 중에 거의 200곳 정도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상 최악이에요. 사상 최악. IMF 때가 가장 나빴다고 하는데 IMF 때보다 이렇게 나쁘다고 하면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죠.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영업 적자를 지금 엄청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 보고 있다는 뜻. 여러분, 영업 적자도 볼까요? 영업 적자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영업 적자도 지금 영업 적자도 1998년에 비해서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비해서는 영업 손익이 진짜 많지 않아요. 지금 1000대 기업 상장사의 영업 손익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68조예요. 68조. 좀 많아지면 73조까지 갈 거다 이런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낮았었어요. 2018년도에 보면 138조 2천억 원이거든요. 138조 2천억 원. 여기에 비하면 68조라는 것은 진짜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2019년에도 78조 9천억 원입니다. 78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 여기서도 증명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 때문에 완전히 경제가 개박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에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 2020년에 보면요. 오히려 작년 2019년에 대비해서 많이 안 떨어져. 이게 추세적으로도 보면요. 반기이익 볼까요? 반기이익. 반기 영업이익은 2016년에 48조 9천억 원입니다. 예, 2017년에는 65조 8천억 원이에요. 올라갔죠? 예, 2018년은 75조 7천억 원이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47조 6천억까지 떨어졌어요. 쭉 올라가다가 2019년부터 급전직하했죠. 연도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별로도 보면 2016년에는 89조 5천억 원입니다. 그것이 2017년에는 129조예요. 129조. 2018년에는요. 138조 2천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이게 2019년에는 78조 9천억까지 급전직하했던 반기도 떨어지고 반기로 봐서도 떨어지고요. 또 연간으로 봐서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결국은요. 천대 기업 중에 200개 기업들이 지금 최악의 어떤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은 실물이 지금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실물이 사실 이 보시면 1996년 이후로 최악이에요. 1996년 이후로. 그러니까 1996년이라는 게 이게 통계를 만들 때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최악이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결국은 실물이 지금 그 자리를 못 받쳐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쏠림 현상. K자라고 하잖아요. K자. 부익 부가 굉장히 심하고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요. 올라가는 곳은 쭉쭉 올라가지만 내려가는 곳은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2018년 당시로 올라가 보면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비중 이거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천대 기업 전체 영업이익 중에 31.6%예요. 43조로 말입니다.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는요. 와 이게 엄청나요. 점점 더 올라가게 생겼어요. 점점 더. 기업 전체 영업이익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 전체 영업이익 중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업이익률도 지금 뚝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2018년에 10.7%였던 영업이익률이 지금 지난해는요 5.2%까지 떨어졌습니다. 5.2%까지. 이렇게 여러분 떨어진다는 건 결국에 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 그만큼 실물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물이. 천대 기업 중에 200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영업이익도 반토막이 날 정도로 뚝 떨어졌으니 실물의 위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물이 빨리 회복하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코로나19의 백신이 얼마나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백신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쭉쭉 돼야 되거든요. 접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그만큼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우리 최정현님은 운동화 한 켤레 사면 돈 한 다발 들고 가야 될 시대 올 수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우리 통곡소리님은 제조업은 다 무너지고 네이버 등 비제조업만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음. 그렇습니다. 이게 비대면 경제라고 해서
언택트 이코노미가 지금 뜨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나마 반도체가 좋고요. 또한 ICT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나마 아직까지는 계속 버텨주고 있는 게 보건산업 쪽이에요. 방역 물품들 말입니다. 진단 키트들, 방호복들 뭐 이런 거는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 흐름을 언제까지 이어갈지 저는 결국은 보복 소비가 빨리 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IMF 같은 경우는 폭발적 보복 소비가 올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는 수출이 좋아지거든요.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에도 소비가 점점 늘어나서 12월에 소비가 좀 늘어나는 거 보면 나아지고 있던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내수와 수출이 우리는 쌍두마차인데 설비투자가 거기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수와 수출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희망 그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나 백신의 접종 계획이 이게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큰 충격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파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